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이사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의 21지역을 선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곳에서 약 2만 5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7월까지 세부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고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된 오피스텔 분양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는 오피스텔 56곳 2만 7,138실이 공급됐습니다. 여기에 청약자 총 36만 3,98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9만 5,732명에서 1년 사이 3.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선 향후 2년간 임대료가 동결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변창흠표 도심 고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과거 판교 신도시 수준의 이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민간 개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 지역들은요, 개발이 여러 차례 이미 좌초된 지역들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유재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바람잘 날 없는 부동산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은요, 지금 바깥 나가보시면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투자에도 봄이 찾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또 열심히 달려볼 텐데요. 오늘은 대표님께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5가지 전략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정말 봄이 왔지만 그게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우리가 보통 뭐 출래 불사춘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굉장히 뭐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그 앵커 오프닝에 잠깐 나왔던 지금 이제 뭐 이사 공급 대책들이 좀 추진되는 그러니까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 뭐 계속 정부에서는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 뭐 입주민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반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이제 선거가 이제 막바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또 강남 재건축들은 좀 굉장히 들썩들썩하는 그래서 뭐 최근에 압구정 아파트가 그렇죠. 뭐 한 달 사이에 지금 뭐 10억 가까이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면 지금 뭐 계속 좀 개걸음 옆으로 지금 가든지 아니면 약간 지금 상승폭이 주춤주춤 하고 있는 좀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자, 그러니까 약간 기대감들도 있고 자, 그렇지만 또 우려도 많이 있고 서로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 간도 좀 동상이몽 뭐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서로 그렇죠. 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또 힘겨루기도 하고 있고 정부와 시장도 지금 계속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투자의 방향을 뭐 이렇게 잡아야 될까? 뭐 제가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원론적인 어떤 그 좀 투자 아니면 좀 더 그 좀 기초적인 어떤 이런 투자의 어떤 생각들을 하다 보면 좀 구체적인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약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합법 투자다. 뭐 당연한 거 아니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뭐 당연한 게 지금 이제 당연한 게 아닌 이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리고 뭐 부동산 뭐 투자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약간 불법이나 편법 같은 이런 것들이 마치 무슨 투자의 뭐 비책인 것처럼 이렇게 뭐 좀 회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보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LH 사태로 이제 물론 촉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LH 사태로 촉발이 됐던 것들이 뭐 전 공직자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제 뭐 법을 추진한다고 하고 더더구나 뭐 무기징역 얘기도 나오잖아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뭐 무기징역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그 오늘 뭐 지금 뭐 이야기들을 좀 또 들어보면 지금 뭐 국세청에서도 그렇죠. 지금 그 신도시 뭐 관련해서 뭐 또 한 몇백 명 정도 지금 뭐 탈세 관련된 부분들을 또 뭐 조사를 한다. 또 더더구나 지금 가장 좀 강력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한국 아직 뭐 이것이 입법화 딱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한국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많은 지금도 감독기구들이 있지만 이것의 또 하나의 그렇죠. 다 부동산 거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바로 한국부동산 거래분석원이라는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뭐 추진 중에 있고 또 뭐 거의 뭐 좀 기정사실화돼가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내가 뭔가 불법이나 탈법 더더구나 이번에 뭐 소급입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이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탈세 쪽 그렇죠. 물론 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세금이 뭐 어마어마한 건 사실이에요. 뭐 지금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그렇죠. 45%에다가 뭐 추가로 30%까지 하면 75%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지금 12% 그렇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이 정말 갖고 있어도 세금, 뭐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탈세에 대한 뭐 유혹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뭐 생각들을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또 했다가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탈세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절세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뭐 합법적으로도 5% 거의 85%죠.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100%까지 감면받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임대소득세 요즘 뭐 소득세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이하도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최대 75%까지 뭐 물론 이제 준조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그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도 또 뭐 80%까지 또 감면받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찾아보면 그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투자는 내가 법 테두리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뭐 절세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제가 그걸로 합법적인 투자 당연한 거지만 당연시 좀 여기지 않았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그 보통 이제 뭐 세미나나 이제 또 상담 뭐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저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뭐 야당 쪽에서 뭐 이렇게 또 된다든지 아니면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뭐 많은 뭐 양도세 뭐 또 중과세 그렇죠. 뭐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좀 물론 뭐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부동산은 부동산 정책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많은 부동산 세금들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지금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쪽이 공공 재개발이 될지 아니면 민간 재개발을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공공 재건축으로 갈지 민간 재건축으로 갈지 아직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공 재개발로 가고 싶어도 3분의 2 이상이 뭐 동의를 해야 된다든지 또 공공재개발 쪽을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또 이게 잘 안 되면 또 공공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일을 2월 4일, 2월 2.4잖아요. 그래서 2월 4일 이후에 취득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이것을 민간 쪽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공공재개발로 넘어가 버리면 내가 현금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만 내가 쫓아가면서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좀 상담 사례를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부부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가 개발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이제 GTX 관련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지역이 이제 GTX 역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GTX 역이 생기면은 지금은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가 1년 안에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린벨트가 만약에 1년 안에 풀리면 10배가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대표님 이거를 뭐 제가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어쩌면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이 땅 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GTX 역이 들어오는 게 확실히 100% 확실하고 만약에 GTX 여기 들어왔을 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100% 확실하고 그렇죠. 또 1년 안에 그랬을 때 10배가 올라가는 게 100% 확실하다면 그 땅 주인은 그 땅을 왜 팔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팔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 막연한 기대감 아니면 이거는 당신만 알고 계세요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최근에 이제 그 기획부동산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비정상적인 요런 어떤 기대감들을 갖고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 쪽에 금토동 쪽이죠. 거기에 있는 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한 필지, 땅 한 필지를 무려 3,500명이 쪼개서 사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조금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너무 내가 이것을 그냥 좋은 것만 이제 바라보고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익성 부동산들도 투자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자, 수익성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물론
뭐 신도시 쪽에 이제 막 건물들이 들어서고 또 그쪽에 뭐 기업들이 들어선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또 뭐 아파트 단지에 또 사람도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아, 그쪽에 상권이 잘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지금 많은 그런 신도시 쪽에 생겼던 상권들의 그렇죠. 제대로 상권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상가 투자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권을 무작정 그냥 내가 너무 높게만 수익률을 정했다가 만약에 공실이 났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자, 수익률만 고수익률만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검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공실이 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출렁출렁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공격적인 너무 좀 그 희망찬 기대감만 가지고 한다라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가치 투자라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가치라고 했을 때 현재 가치만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이제 단기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잠깐 샀다가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지금 뭐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단기 투자가 어려운 이런 뭐 것들이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중장기 가치 투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요. 앞으로 5년 후가 더 좋아질 곳.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 10년 후가 훨씬 더 좋아질 곳. 자, 그러면서 대형 개발 호재들이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투자. 그러니까 미래 가치, 내재 가치를 보고 하는 투자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는 요즘 틈새 투자. 자, 지금까지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물론 뭐 가장 대표적인 투자이긴 하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렇죠. 더더구나 지금 아파트 시장도 많은 공급들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틈새 투자 그리고 소액 투자 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다가 또 지금 금리 뭐 반등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틈새를 노릴 수 있고 소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아파텔 투자를 많이 이야기하죠. 자,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가격은 오피스텔 정도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권 안에 투자를 하더라도 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하면서도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그러면서 최근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틈새 투자라든지 소액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습니다. 성공 부동산 투자의 전략을 배워보고 왔습니다. 합법적인 투자, 그리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보수적인 투자, 길게 보는 가치 투자와 함께 틈새를 노리는 소액 투자까지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지름길을 찾아보기 위한 1: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대표님은 어느 지역을 보고 계실지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대표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인데요. 자,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7,3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지금 가도 참 좋을 지역이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 뚝섬 한강 유원지를 좀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광진구 화양동은요 어떤 조건을 보고 이렇게 선별해 오신 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뭐 지금 요즘 그렇죠. 뭐 정말 아파트 가격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기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그렇죠. 좀 소액을 갖고 그러면서 좀 틈새 시장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아파트 같은 구조의 오피스텔. 그래서 우리가 아파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1인 가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바로 이런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자, 1인 가구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그렇죠. 바로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역세권도 그렇죠. 이왕이면 황금 노선, 그렇죠. 황금 노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2호선, 7호선, 9호선을 이야기합니다. 2호선, 7호선, 9호선이 강남 쪽으로 쭉쭉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과 이제 연결성을 보는데 지금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하고 7호선 지금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건대 입구역하고 또 7호선이죠. 어린이대공원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대로변에 있습니다. 이런 더블 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으로 많은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는 곳. 특히나 지금 뭐 건대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생활 인프라 뭐 엄청납니다. 그렇죠. 뭐 특히나 또 세종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와 그 건대 입구 그러니까 바로 요 사이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의 뭐 거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뭐 쇼핑센터라든지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성수 IT 경제 특구라고 해서 지금 성수동 쪽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금 1인 가구들, 많은 지금 IT 쪽에 젊은 일자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또 미래 가치를 볼 수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자, 강북 쪽에 있더라도 강남권하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권하고 직접 연결된 특히나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 정말 메머드급 개발이 되는 바로 그 건너편, 바로 반대편이기 때문에 또 그 수혜까지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도를 보면 조금 빠르시겠죠. 자, 지금 여기가 건대 입구역이 되겠고 여기가 지금 어린이대공원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건대고 지금 여기가 세종대니까 이쪽 주변으로 많은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인프라들이 정말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7호선은 바로 넘어가죠. 특히나 지금 뚝섬 유원지 한정거장인데요. 지금 바로 한강이잖아요. 지금 이쪽도 지금 K-팝 공연장이라든지 많은 지금 또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문화 인프라가 지금 갖춰져 있고, 자, 여기에다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바로 넘어가죠. 현대 글로벌 빌스센터, 현대 자동차 그룹 본사 계열사 105층에 569m, 여기에다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그렇죠. GTX A노선, GTX C노선, 위례 신사선, 뭐 2호선, 9호선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다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까지 그냥 이어지고 2호선도 마찬가지죠. 잠실로 해서 삼성역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생기면 120만 명의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강남 쪽은 월세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바로 지하철을 2호선과 7호선을 타고 넘어오는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번화한 건대 입구 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바로 옆에 화양 사거리라는 쪽에 성수 IT 경제 특구, 그렇죠. 지금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4차 산업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당연히 그렇죠. 건대 입구 쪽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1인 가구를 위한 많은 생활 인프라를 좋아할 것 같고, 여기다가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도 지금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서울터미널 현대 사업도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또 광진구에도 큰 쌍둥이 빌딩의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바로 건대 입구와 어린이대공원 대로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뭐 없는 게 없는 건대구역 근처에서 또 급부상하고 있는 성수 근처, 그리고 한강 건너편에서 강남이라는 이점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 보면서 오피스텔을 전략 좀 세워주시고 가격까지 만나볼까요? 네, 일단 뭐 건대, 뭐 세종대 학세권, 뭐 어린이대공원, 한강 공세권,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그다음에 동서울터미널 현대와 뭐 여기에다가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또 침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그런 복층형으로 되어 있고 3월에 이제 막 준공이 된 따끈따끈한 신축이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하죠. 자, 2억 7,300에서 2억 7,800인데요. 자, 전세가 2억 5,300에서 2억 6,300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권에 있는 바로 이 아파트를 1,300에서 2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 초반대 투자로 광진구 화양동에서 복층형 신축 원룸 오피스텔까지 만나봤습니다. 1:1 무료 상담 다시 한번 보시죠.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1 무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거든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우리는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2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3%로 전달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9.0으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획기적인 고밀도 공급 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핸섬가이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전영준 이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에 정말 네. 날씨가 좋잖아요. 네.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저희 어디로 좀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만나보실 두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다른 한 군데는 이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만나보실 텐데요.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은 바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마지막 남은 전평가된 개발 예정지구로 많은 분들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는 이런 젊은 직장인과 벤처기업이나 금융타운이 밀집돼 있으면서 이런 임대 수입을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소형 아파트는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젊은 직장이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포구와 강남 3구인 서초구로 각각 가볼 텐데 한강 따라서 마포구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영준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이네요. 자, 2호선과 6호선 함께 지나는 합정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5억 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우리가 일명 마용성이라는 이 마포구, 첫 번째로 꼽히는 마포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구 쪽의 주택을 왜 좀 보고 계신지 입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마포구 합정동 하면 바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저평가된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합정동 하면 이제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아주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을 끼고 있는 역세권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양화대교나 월드컵대교를 이어지면서 바로 강병북로나 바로 인근에 외곽 순환도로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 면에서도 아주 동서남북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바로 합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뭐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상암동의 미디어타운이나 뭐 망원동, 합정동, 공덕으로 이어지는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임대 수요와 뭐 이제 가격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합정동은 바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이제 동부 이천동이나 여의도, 뭐 압구정동 개발로 이어지면서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은 마지막 나면 아주 저평가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예정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개발로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면서 바로 2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젊은 분들께서 점점 더 좋아해 주시는 마포구 저희 합정동 와봤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만나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까지 여유롭게 느껴지는 동네로 보이고요. 개발 예정지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그 합정역 쪽이라면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나 정말 진행되나에 대한 여부가 참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개발 소식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마포구 합정동 하면 그동안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강변 개발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정동 재정비 촉진적으로 이어지면서 개발권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당일리 발전소 개발과 뭐 합정동, 망원동으로 이어지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계획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동 하면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마지막 남이 아주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합정동 하면 바로 인근에 뭐 상암동 미디어타운 개발과 또한 망원, 합정, 공덕으로 이어지는 업무타운 개발로 이어지면서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그만큼 주택 가격이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포구 합정동 하면 바로 한강을 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한강변의 개발 계획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은 이제 대지 지분이 아주 6평 이상 되는 대지 지분을 탁월한 크기로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동산 값이 무섭게 뛰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은 겉보기엔 낙후돼 보이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고 상권이 커지는 지역에 좀 저평가 지역에 투자를 해보라라는 말씀을 좀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가격적인 경쟁력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합정역 인근에서 만나는 주택은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이제 마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시세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주택은 총 이제 매매 가격이 4억 8천에서 5억 5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금 약 3억 7천 5백만 원에서 약 3억 9천까지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1억에서 1억 1,500 정도 예상해 보시면 바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주택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지난 시 보증금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월 110만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금융 융자를 이제 이용하시면 보통 한 이제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월세로 투자 시 실투자금 한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로 매월 130만 원씩 임대 수익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투자 가치가 있는 바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을 투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 가까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 주실 것 같습니다. 서울의 국부성하는 지역으로 묶여있는 마용성 중에 마포구, 합정동의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시세 차익이나 월세를 생각해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마포구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역세권, 초역세권을 끼고 있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한강변에 저평가된 마지막 남은 저평가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주택이기 때문에 바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이제 광화문이나 여의도,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도 접근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젊은 직장인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또한 홍대 상권이나 망원 합정 상권이 팽창되면서 그만큼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집가 상승 기대해 보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한강변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된 지역을 찾기가 힘들 텐데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투자할 때 이것만은 유의해라 한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뭐 이런 다세주택 투자 시에는 여러 가지 유의점이 많이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뭐 현장 방문이나 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공부사항의 서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에 대한 건축물 관리, 도시계획 확인을 이런 서류상을 꼼꼼히 짚어보는 것도 한 가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 첫 번째로는요, 마포구 합정동 다녀왔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이번엔 아파트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이제 강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강남 3구라고 하는 서초구인데 서초구에서는 다들 원하시는 아파트, 그중에 또 대세로 꼽히는 소형 아파트를 찾아주셨거든요. 이 아파트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본 이제 아파트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3분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 이런 소형 아파트는 이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초동 이런 이제 업무타운과 금융타운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드는 이제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형 아파트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본 아파트는 바로 3호선 남부터미널 또 5분 거리 위치에 있지만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강남대로나 남부순환대로 이런 간선도로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통팔당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서초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초동 하면 이제 강남대로나 서초대로 인근에 이제 금융타운이나 벤츠타운이 이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면서 바로 이런 엘리트 거리로 변모하면서 소형 아파트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이제 대형 병원이나 대형 백화점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의 기반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우면산 공원이나 슬펄 공원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에 편리성까지 바로 갖춰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서초동 하면 바로 명문 학군이 때문에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바로 이제 뭐 상문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이런 명문 고등학교나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까지 유학을 오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하면서도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입지가 누릴 건 다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가까이에 뭐 대형 백화점에다가 뭐 한강공원도 있고요. 교통의 요충지로 꼽히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저희가 소형 아파트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강남권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실 것 같거든요. 네. 서초동 쪽은 개발 호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초구 하면 여러 가지 대형 이제 개발 호재가 뭐 압축돼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국제금융 타운이나 뭐 이제 롯데시청 부지가 계속해서 개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되면 바로 55층 규모로 이제 개발을 함으로써 이런 업무타운이나 뭐 호텔이나 뭐 쇼핑타운 이런 업무타운이 개발되면서 이런 소형 아파트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롯데칠성 부지 개발로 인해서 롯데칠성 부지 본사가 유입되면서 그만큼 직장인들이 풍부하면서 이런 소형 아파트는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초동 하면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개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개발로 인해서 이런 경부고속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가 꾸준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부고속 지하화 개발로 인하여 녹지와 편의시설이 이제 이 주변에 이제 들어서면서 그만큼 서초구는 다시 한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서초동 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양재 우면 R&D 개발로 인하여 4차 산업 연구소가 이제 속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입주를 하면서 이런 엘리트 거리로 변모하면서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는 꾸준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뭐 R&D 지구가 육성되면 고급스러운 일자리도 들어올 것 같고요. 가까이에 대치동 쪽의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추가적으로 듣고 싶고 또 철도 호재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서초구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인근에 대치동 대치동 쪽에 개발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치동의 재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호환되면서 그만큼 이제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서초구 하면 이제 KTX, TX 이런 철도 사업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이 지역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제 서초동 하면 바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 아파트는 아주 저렴하게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본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하면 바로 서초동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본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옆 동네 대치동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소식까지 여러분들이 수혜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 지금도 충분히 번화돼 있지만은 롯데 칠성 부지에 무려 55층짜리 높은 건물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거기서 찾아올 만한 수요까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 강남 3구의 아파트, 그것도 바로 앞이 서초구인 소형 아파트는요, 투자 금액이 한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본 아파트는 이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소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두 개의 동에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본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격 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저렴하다고 말 수가 있는데요.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 이제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이제 총 분양가가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만큼 아주 탁월한 가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세 시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를 이용하시면 실투자금 한 1억에서 한 1억 2천까지 이런 소액 금액으로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지난 시 보증금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 금액은 이제 130만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이용해 보시면 실투자금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월세로 뭐 전환하시면 매월 150만 원씩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정세로 투자하시면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이런 소액으로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1억 원부터 서초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조건도 그렇고 살기 좋은 데다가 개발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서초동의 아파트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이제 서초동 하면 바로 이제 뭐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소형 아파트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초동 하면 첫 번째 말은 이제 생활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살고 싶은 동네 하면 서초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지하철은 물론이고 명문 학군이나 뭐 병원, 쇼핑타운 이런 공원 이런 생활의 편의시설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쭉 근접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아파트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서초동 하면 바로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부고속도 지하 개발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잘 눈여겨보시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까지 주목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시거나 가격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4153-2668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면 참 따지게 되는 요소들이 많은데 교통에다가 다들 원하시는 학군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여러 가지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독을 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소형 아파트 투자 시에는 뭐 이제 개발 호재나 입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현장 방문하셔갖고 전체적인 이제 구조나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현장 방문하셔서 뭐 아파트는 어떻게 지었는데 주차장은 몇 대가 될 수 있는지 뭐 거기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또한 이제 뭐 옥상에 올라가시면 옥상 방수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현장 방문하셔갖고 현 물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잘 따져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화 한 통 주셔서 우리 이사님과 함께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꽉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전영준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